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수의 초기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실습을 해보죠. 그 실습할 내용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를 읽어보고 도대체 무엇을 실습을 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조 내용 보고 나서 어떤 걸 실습할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뭐냐면 저장된 것을 우리가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꺼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맞아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된대요. 자, 그러면 이건 이 뜻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법에 의해서 어떤 값을, 임의의 값을 변수명을 정하고 거기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값을 불러내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된대요. 그러면은 안에 저장되어 있던 값이 이렇게 밖으로 출력되게 돼 있대요. 자, 그러면 거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파이썬을 이렇게 열고 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들을 해줘요. 간단하게 이렇게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변수명, 할당연산자, 대입연산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값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에다가 변수명은 간단하게 쓸게요. A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입연산자를 써줘야 돼요. 또는 이 대입연산자를 우리가 할당연산자라고 돼요. 그거는 뭐냐면 등호라고 하는 기호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값을 써주면 돼요. 값은 지금 그냥 50으로 할까요? 만약에 50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50이라고 하는 정수 값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그 저장 공간에 이름이 A라고 하는 변수명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50을 변수명 A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메모리 속에 저장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 값을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저장된 값을 꺼내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이름을 적어줘요? 변수명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자, 이제 여기에서 변수명 자체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변수명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A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여기 변수명 A에 저장되어 있는 5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50이 출력된다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50이 출력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이쪽은 대화형 모드예요. 그렇죠?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은 컴퓨터가 실행을 하고 명령 내리면 실행하고 하는 대화형 모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할 거는 여기는 스크립트 모드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크립트 모드에서도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스크립트 모드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파일이 있어요. 파일에서 여기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뉴 파일이 있어요. 또는 컨트롤 N을 눌러도 돼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비교해봐요. 지금 여기 이쪽 안쪽에 있는 거는 여기는 대화형 모드예요. 그리고 이쪽은 스크립트 모드예요. 이쪽은 프롬프트가 떠 있어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이 빈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변수를 정해놓고 나서 여기서 값이 출력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명은 B라고 하고 여기에 대입연산자를 써주고 이번에 여기에다가는 20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변수명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저 변수명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200이라고 하는 정수값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200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쪽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변수명을 쓰면 되는 거니까 이쪽도 똑같이 변수명을 B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B가 변수명이니까요. 그래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이쪽에서는 대화형 모드 속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변수명을 써주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곧바로 50이 저장된 값이 출력이 됐어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쪽은 함수를 써줘야 돼요. 뭐냐면 이걸 출력하라라고 하는 게 프린트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줘야 돼요. 근데 프린트 함수는 문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 소문자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소가루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소가루로 이렇게 변수명 B를 이렇게 감싸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B라고 하는 함수명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다시 여기서 엔터를 눌러볼까요? 엔터를 눌러도 여기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꼭 이쪽에서는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F5 키 이걸 눌러서 여기를 실행을 시켜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꼭 여기에서 파일에 가서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즈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15일이라고 한다면 15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그냥 저장하려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 이렇게 써놓고 나서 물론 여기 확장자명은 .py예요. .py.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나 파일 이름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런이 있어요. 여기 런에 가서 여기에 바로 내리면은 여기에 F5를 누르라고 돼 있어요. F5 또는 여기 색깔이 바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해줘야 그래야 여기가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실행을 할 때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를 만약에 F5 또는 여기 런 모듈이라고 하는 파란 색깔로 색깔이 바뀐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출력이라고 하는 출력된 값은 200은 여기에 출력될까요? 아니면 이쪽 대화형 모드에 출력이 될까요? 여기는 프로그램만 코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화형 모드 쪽에 가서 200이 출력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런을 이렇게 하면은 저장하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조금 아까 했죠. 그러고 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200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출력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 스크립트 모드 쪽에서는 반드시 출력을 할 때 프린트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 대화형 모드 속에서는 그냥 변수명만 써줘도 출력값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줘도 출력값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값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C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변수명을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1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가 C라고 하는 변수명을 이렇게 해도 그렇죠? 출력값 100이 나오죠? 안에 저장된 값이. 그런데 또 하나 여기를 프린트를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변수명을 써줘도 이렇게 치면은 10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점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확인해 볼 거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변수는 이렇게 한번 저장됐으면은 계속 무한히 불러다 쓸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일단 봤죠. C라고 해서 변수 100을 출력을 했고 또 프린트를 함수를 이용해서 또 C라고 하는 변수 속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해도 100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는 여기 프린트라고 하는 걸 다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안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복사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놓고 다시 우리가 엔터를 치게 되면은 10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만약에 C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수명만 쓰는 것도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C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를 엔터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100 자체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100이라고 하는 게 한번 저장이 됐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속 무한대로 100을 갖다 꺼내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 대화형 모드에서는 굳이 여기 드래그해서 복사해도 돼요. 그것도 되지만 여기 커서를 갖다 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복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다음은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문법을 둘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대입연산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값이 아까도 말했지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을 나눈 다음에 이쪽에 변수명을 정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변수명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